안녕하세요. 비밤 신발 홍재합니다. 오늘은 달러의 가치와 달러 패권이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와 달러의 패권,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 달러의 가치는 환율로 나타나고요. 달러의 패권은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무엇이냐?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점유율로 나타나는 것이죠. 현재는 달러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30%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 시장을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원화가 점유율을 높여갖고 이 외환 보유고 시장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율은 높은데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질 수도 있고, 환율이 낮은데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강한 달러, 환율은 높고,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강한 패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죠. 현재의 한 5, 60% 정도 되는 게 오히려 7, 80% 정도로 더 높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강한 미국 경제가 아주 강할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의 경제, 고용 지표나 이런 실물 지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재평, 이거는 중국 플러스 알파, 이것으로 달러의 해외 공급망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이 생산 범위를 넓힌다면은 오히려 중국의 도전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달러의 해외 공급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 수호 의지가 강할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 그리고 달러의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룬 비용과 희생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중산층이 약화. 그러면은 이 미국 중산층의 약화는 어때요? 중국의 부활로 귀결이 됐는데 미국 중산층이 약화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돈이 비하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희생되는 것, 그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는 강해, 시장 점유율은 높아요. 근데 약한 달러 가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약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달러 공급을 내지는 현상 유지를 한다. 이제까지는 달러를 긴축하는 그런 기조였는데, 적어도 이 긴축을 중단하고 달러의 해외 공급을 늘리거나 현상 유지 정도 이럴 때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죠. 달러의 가치가 약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달러는 강하지만 그렇죠. 달러 패권은 강한데 달러 가치는 약할 때 이럴 경우에는 강한 달러가 있으니까 세계 경제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달러가 마구 풀리면서 세계 경제가 호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국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국 달러의 패권 수호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달러 이외의 통화가 달러에 대한 패권 도전에 실패했을 때 이럴 때 달러는 강하고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면서 달러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달러의 가치는 강한데 달러가 약하다. 그러니까 즉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 각각의 나라들이 달러 외환 보유고를 낮출 때, 이럴 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선 이럴 경우는 어때요? 강한 미국 경제,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달러 해외 공급 감소, 그리고 미국 달러의 패권 수호 의지가 약해진다. 이제까지 많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세계의 경찰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것을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고립주의가 있었죠. 이 고립주의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혹시 왜 강해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산층이 약화되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이제는 미국 돈을 해외에다 쓰는 거, 미국의 공장이 해외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질 소득은 미국 국민의 실질 소득은 1970년대랍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나 이런 명목적인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은 실질 소득은 오히려 1970년대로 되돌아간 거죠. 나라는 강해진 것 같은데 국민이 굉장히 가난해졌고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도전이 성공했을 때 이 3, 4분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달러의 가치도 약해지고 달러 패권도 약해지고 이런 경우 그럼 미국 경제가 약하고 그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고 현상 유지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달러 패권 수호 유지가 약하고 달러 이외의 통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안화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누가 썼더라? 정글의 법칙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 내지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할 패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는 뭐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지만 중국이 패권을 잡는 것,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왜? 중국은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한테 도움을 주기보다 신뢰를 주기보다는 두려움과 그 반대 그런 것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달러의 가치와 달러 패권이 분리돼서 보았고요. 그러한 각각의 경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다 자세하게는 저희 책 트레이드 워 또는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신발 비바미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